12월 10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자, 오늘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갑니다. 자, 뉴스 브리핑에서는 뉴욕 채권 국채가가 하락했고 중국의 지도부 14년 만에 통화 완화로 선회를 하고 있다. 예, 이게 통화 정책이 완화된다는 것은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유동성 공급을 하면은 통화량이 증가되면 이게 이제 결국 경기 부양,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초기에 전환 과정에는 약간 데미지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는 위험 자산들의 랠리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국제 통화량의 증가는 비트코인이나 위험 자산의 상승이라고 많이 이렇게 교차합니다. 같이 붙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전에는 지금 그게 통화량이 지난 8월 달부터 꺾였어요. 꺾였다가 지금 다시 반전하는지 여도 좀 보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할 게 너무 많아요. 눈 아파요. 눈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정시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외환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다 봐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 가격이 어제 움직이면서 중국의 금 매수 재개,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 고조, 이 부분에 따라서 금이 급등했죠. 여기에 따라서 비트가 좀 내려온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소비자들 기대 인플레이션, 일제히 상승, 재정 상황도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일단은 시장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좀 더 얘기를 하고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골디락스라고 하죠. 요 상황에 대한 이제 진행 여부를 시장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제 달러를 팔 시간이다. 강세로 너무 치우쳤다. 뭐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 달러를 팔고는 다른 통화를 사야 되죠. 다른 통화를 사면 그 통화에 관련돼 있는 자산의 매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글로벌 순환매로 들어갈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센 놈이 가고 나면요, 이 자산을 다시 재분배하면서 순환매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달러가 우리로 치면 비트코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국의 나라들이 환율이 뭐예요? 피아트가 알트코인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국무부, 한국의 탄핵정부 법치 강조. 이게 지금 정치는 미국이 관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군사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동맹이기도 하고 뭐 좋든 싫든 간에 작전권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미연합사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걱정하는 북한에 대한 뭐 도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국하고의 협의가 없으면 진짜 반란이 돼요. 진짜 반란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 글들 보면 전부 다 거기에 대한 걱정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타냐후 시리아 혼란 속에 골란 고원 주권 주장, 영원히 이스라엘 영토. 이거는 진짜 합니다. 얘들은 성경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쪽에는 파생상품 대거청산, 비트 3%, 리플, 리플은 추가 하락이 조금 더 크게 나왔죠. 크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크하는 알트코인의 여러 차트 분석에는 테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테더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리스크 해칭을 하기 위한 부분들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 비트코인 대규모 출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관 투자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정점 도달하려면 개인 투자자의 유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흥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지 보는 겁니다. 여기 암호화폐 시장 모멘텀 약화 징후 단기 행보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상승세만 유지되는 시기가 지난 만큼의 트레이더는 이제 어떤 포지션이 아웃퍼폼, 그러니까 시장 상승률을 상회하는지, 언더퍼폼, 이런 용어는 대충 기사애들이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언더퍼폼,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사실 지난주 토요일에도 강좌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25년도에도 똑같이 유효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전략을
액티브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25올해 지금 하반기 들어오면서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그들의 투자 회원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좀 딥한 리서치 자료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들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기본적 분석도 해야 되는 거예요. 종목에 대한 기본적 분석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리고 기술적 차트의 기술적 분석이 같이 가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서 좀 보셔야 돼요. 그게 25년대에 중요한 전략이 될 거라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은 일요일 날 오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의원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 제한, 국제무역의 유일한 도구. 이거는 이제 지금 브릭스에 대한 통제, 제재, 뭐 이거 얘기가 지금 미국에 이제 달러를 배제하는 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그런 거하고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중국도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으로 도입할 것 같다는 이제 자고창평 얘기인데, 이거는 뭐 의견들은 뭐 낼 수는 있는데 아직은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게 중국이 암호화폐를 막았던 가장 큰 이유는 외화 반출이었어요. 국부의 반출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투세 폐지, 가상화폐 유예, 세금 관련돼 있는 부분이죠. 이거 오늘 본회의에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일단 10일 날 자기들이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지킬 거다라는 내용들로 하니까 일단 통과되는지 여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 브리핑이었고요. 자, 오늘 지금 현재 시간 9시 46분이고요. 9시 50분에 오늘의 알트코인 온도 파이낸스 이어서 방송 나갑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나가지 마시고 잠시 기다렸다가 이어서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